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SE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의료용 IoT 장비 찾아내고 보호하고 최적화시켜라라는 주제로 IoT란 무엇인가와 현재 IoT에 대한 근황 부분, 그리고 의료용 IoT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사례를 통한 다양한 문제들과 그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제시하는 IoT 보안 솔루션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IoT 보안 솔루션에서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IoT란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의 약자를 뜻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에 부착된 센서와 통신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환경을 뜻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환경 주변에서 다양한 IoT 기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차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차고 계실 수도 있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해서 댁에 가셨을 때 스마트 TV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서 서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시거나 그 외에 스마트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보일러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IoT 관련된 기술들은 우리 환경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이 IoT 기술들을 활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홈 같은 경우와 스마트 스쿨,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그 IoT 기기들이 저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IT 전문 리서치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에서 제공한 2020년도에 엔터프라이즈 및 자동차 IoT 시장에서 사용될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58억 개의 장치가 2020년도에 가트너가 엔터프라이즈 및 자동차 IoT 환경에서 사용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는 전년도인 2019년도 대비를 해서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약 네트워크에 연결된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중 약 30% 이상이 IoT 디바이스들로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와중에 무선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빠지고 진짜 IoT 디바이스들만 3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IoT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트너에서 조사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oT 디바이스로는 유틸리티 분야의 IoT 디바이스가 14억 개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유틸리티 분야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미터링을 사용하는 전력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쪽 관리 부분에서 가장 많은 IoT 기술을 활용한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물리 보안 관련된 대표적으로 CCTV 같은 현재 보시는 그림의 예가 있죠. 이런 CCTV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약 10억 개 정도의 IoT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IoT 디바이스로는 첫째로 42%가 빌딩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하는 스마트 카 쪽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1%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할 주제인 스마트 헬스케어 쪽 의료 쪽 관련된 IoT 디바이스들이 29%로 탑3 안에 드는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IoT 디바이스였었습니다. 맥킨지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75%가 IT 보안이 최우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오직 16%만이 자사의 보안이 IoT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인식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문장 자체, 뽑아낸 문장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환경에서 다양한 IoT를 쓰는 것 대비해서 그만큼에 대한 보안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료 쪽 IoT에 관련된 보안 과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나타난 데이터는 실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IoT를 쓰고 계시는 100여 개 이상의 의료 병원 관련된 기관에서 저희 제품을 실제로 납품을 한 이후에 그 제품을 통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장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IoT 관련된 점유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IT 디바이스들이 50%의 즉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고 일반적인 IoT 디바이스가 36% 그리고 의료 관련된 IoT 전용 디바이스들은 약 14%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 14%의 의료 관련된 IoT 디바이스 중에서 인피전 펌프가 46%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는 팍스 같은 이미징 시스템과 환자 모니터링 관련된 시스템이 각각 19%와 17%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가 가장 많은 의료용 IoT 장치로는 팍스 같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미징 시스템이 51%로 가장 많은 의료용 IT 기기에서 보안 문제를 발생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메디컬 디바이스들에 대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이 각각 26%와 9%로 보안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유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호사 관련된 콜을 할 수 있는 인터폰이 기입은 되지 않았지만 약 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의료용 IoT 기기 중에서 최상단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 인퓨전 펌프 같은 경우에는 약 2%의 보안 문제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의 보안 문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주요 이슈들은 왼쪽에 보시는 이제 사용자 실물 관련된 문제가 41%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 오래된 OS와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문제가 33%의 점유율로 그 뒤를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사용자 실물 관련된 문제들은 보통 이제 보안팀이라든가 아니면 IT 부서가 통제해 놓은 망을 우회시키는 기법으로 해서 로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머레어나 익스플로이트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당 호스트들이 즉 PC들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로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되는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였고요. 그리고 보안 패치가 되지 않은 보안 취약 지점이 존재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 취약 사이트에 그 보안의 취약 사이트에 약간 위험한 사이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보안의 이슈를 만드는 문제들이 토탈 41%로 가장 높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올드 윈도우 버전을 사용을 한다거나 패치되지 않은 펌웨어를 사용을 하는 케이스 그리고 오래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하는 케이스에서 다양한 보안적인 이슈가 나왔다고 왼쪽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쪽에서 이런 보안 이슈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서 발생되는 보안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해당 보안 이슈들에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탈취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 쪽에 관련된 보안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탈취뿐만 아니라 실제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환자의 목숨, 환자의 안전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데 그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용 IoT 관련된 보안들은 좀 더 철저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구축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그리고 환자 자체에 대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높은 수준의 보안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재미있었던 부분은 저희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혹은 구매하시기 전에 일부 고객사분들은 실제 기존의 다른 IoT 관련된 보안 솔루션이나 아니면 인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제품을 배포를 함으로써 이런 왼쪽에 보시는 이런 다양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솔루션의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된 가시성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일반적인 레거시 환경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IoT에 대한 제품들은 핑거프린트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그니처 베이스로 해서 디바이스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계속 IoT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그 IoT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장비들이 발전됨에 있어서 새로운 장비가 나타났을 때 그 해당 IoT 장비들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가 불가능했습니다. 기존의 가시성 중심의 솔루션들은 예방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예방 조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멀티밴드를 이용으로 해서 해당 예방 조치를 위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인프라 구조 및 아니면 보안팀 자체의 워크플로우를 변경해야 될 필요를 만들므로써 운영에 대한 복잡성과 다양한 벤더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됐었습니다. 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IoT 시큐리티는 기존의 기존의 장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IoT 관련된 관리되지 않은 IoT 보안 위협 대응 솔루션입니다. 먼저 저희는 첫 번째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기업 내 식별되지 않은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모든 장치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분류함으로써 1차적으로 고객에게 우리 병원 내에 어떤 IoT 디바이스들이 사용을 되고 있고 그중에 일반적인 IoT 디바이스 혹은 전형적인 IoT 디바이스 그리고 의료 관련된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층 위험 분석입니다. 실제 다양한 IoT들에 대해서 식별된 정보를 가지고 이 해당 IoT 디바이스들이 어떤 이상 행위를 하고 있는지 혹은 취약점이나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심각도를 계산을 해서 신속하게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이 해당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사결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완벽한 가식성과 심층 위험 분석 기능을 통해서 보안 위협을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IoT 시큐리티는 차세대 방화벽의 라이센스로 연동이 되는 부분이어서 실제 IoT 시큐리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취약점이나 보안 위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자의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차세대 방화벽 쪽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운영자 입장에서는 저희 IoT 시큐리티를 통해서 분석된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의 위험 요소들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차세대 방화벽을 정책적으로 넘김으로써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보안 위협들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IoT 시큐리티의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크게 5가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관리되지 않은 IoT에 대한 자산 식별 과정입니다. 볼 수 있어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보안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식별된 장비에 대한 위험 평가 부분입니다.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3번 위험 감소 정책 적용 단계에서 실제 평가된 부분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권고할 수 있는 정책을 장비 쪽으로 전달을 해줌으로써 4번 알려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5번에 있는 기능인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탐지 및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리되지 않은 IoT 자산 식별 부분입니다. 저희 IoT 시큐리티에서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트래픽 로그를 검색을 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해당 트래픽 로그를 분석을 하고 장비의 컨텍스트 아이디를 분석을 함으로써 장비 특성을 이용해서 장비의 정확한 분류와 관련된 OS나 모델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류를 진행을 할 때 이 디바이스들이 전통적인 IT 디바이스들인지 혹은 네트워크 장치인지 아니면 IoT에 대한 변형된 장비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디바이스 아이디로 추적되는 모든 IoT 장치에 대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식별 및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제조사나 모델, OS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DB사이트에서는 해당 IoT 디바이스들이 접속되어 있는 VLAN과 서브넷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IoT 디바이스들이 IP나 포트, 특정 프로토콜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통신을 발생시켰다면 해당 정보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oT 위험 평가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별된 장비에 대해서 24/7으로 해서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식별된 IoT 디바이스들이 어떤 행위를 발생시켰는지, 처음에 IoT 디바이스들을 자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IoT 디바이스들이 정상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트래픽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이 행위 이후에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그 행위가 발생시키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경보와 위협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CV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함으로써 저희 쪽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이 관련된 CV 코드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똑같이 운영자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위험 기반 정책 권장 사항을 통해서 IoT 시큐리티에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최적화된 정책을 인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방화벽 쪽으로 자동으로 배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 감소 정책 적용 부분입니다. 딥디바이스의 컨텍스트를 위해 수집된 디바이스 속성을 통해서 장비를 구분하고 거기에 관련된 위험 요소와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인지 분류, 그리고 또 어떤 이상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차세대 방화벽 쪽으로 최적화된 보안 정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이 해당 디바이스들을, 이 IoT 디바이스들을 구분할 수 있는 디바이스 ID 기능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해서 이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네트워크에서 발생시킨 여러 가지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 및 차단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보안 위협 대응 부분입니다. 저희 IoT 시큐리티에서는 컨텍스트 ID를 통해서 정보에 대한 장치 컨텍스트를 추가하고 정책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차세대 방화벽에 제공해 드리는 스랩 프리벤션 기능을 통해서 알려진 IoT 머레어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시그니처로 업데이트를 하고 URL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특정 IoT 단말들이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 인터넷 액세스라든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IoT 공급업체와의 통신을 위한 안전한 웹 액세스에 대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DNS 시큐리티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넷 특정 벤더의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통신이 보장이 돼야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IoT 디바이스들이 있다면 그 해당 트래픽에 대한 안정성은 보장을 하고 그 외에 DNS를 통해서 악성 CNC에 대한 접근에 대한 쿼리를 날린다거나 그 외에 악성 도메인이나 사이트에 대한 쿼리를 날리는 부분에서는 DNS 시큐리티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파이어 기능을 통해서는 파일 기반의 IoT 위협 탐지 및 방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와일드파이어 기능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동적, 정적 분석을 통해서 해당 파일에 발생시키는 어떤 위협적인 요소라든가 이걸 가상 환경에서 실행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봤을 때 내가 이 파일을 실행을 하니까 이 파일에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유해 트래픽들이 나왔고 이 유해 트래픽들은 악성 DNS에 쿼리를 날렸고 CNC 사이트에 접근을 했으며 특정 머레어를 추가적으로 다운받기 위해서 악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악성 사이트에 위험 요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머레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가상화 환경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와일드파이어를 통해서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ID 기능을 통해서 앞서 분류한 여러 가지 장비의 군들, 예를 들면 뭐 팍스 서버라든가 의료 쪽 관련된 인퓨전 펌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IoT 디바이스들이 원래 통신하던 정상적인 행위로 발생됐던 데스티네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비정상적인을 했을 때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트래픽을 발생을 시켰을 때 그 관련된 정보를 디바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구분을 하고 IoT 시큐리티를 통해서 최적화된 정책을 내려온 그 해당 정책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 탐지 및 대응 부분입니다. 위협 모델링으로 강화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트래픽을 IoT 시큐리티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IoT 시큐리티 쪽에서는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이 해당 트래픽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컨텍스트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이
IoT 디바이스가 가진 특성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이 IoT 디바이스가 어떤 제품군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OS라든가 해당 IoT 디바이스에 대한 버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구분을 함으로써 이 실제 이 IoT 디바이스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CV 코드에 대한 정보라든가 패치되지 않은 펌웨어나 OS 버전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관련된 레포팅을 통해서 위협에 대한 상황과 컨텍스트 및 명확한 권장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많은 IoT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산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가 없는데요. 저희 제품의 IoT 시큐리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 병원 혹은 우리 의료기관 내에 얼마나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해당 디바이스군에 대한 분류라든가 해당 제품군은 어떤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 제품들에 대한 펌웨어나 아니면 OS 버전이 낡거나 노후되진 않았는지 이런 다양한 분석 정보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통해서 운영자에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좀 더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차세대 방화벽으로 정책을 내려주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혹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IoT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격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저기 DAG라고 하는 다이나믹 어드레스 그룹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oT 시큐리티의 컨텍스트 기반 식별 기능입니다. 저희 IoT 시큐리티 기능은 크게 티어 3로 분류되는 특허받은 기술인데요. 이제 티어 3로 분류를 해서 장비에 대한 식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네트워크 기반의 트래픽 로그를 가지고 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장비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장비에 대한 특성을 분석을 해서 이 장비군이 어떤 타입인지를 첫 번째로 티어 1에서 구분을 하게 되고요. 티어 2에서는 구분된 장비들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 정보를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벤더의 제조사는 어떤 거고 어떤 모델이고 어떤 OS나 혹은 펌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펌웨어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이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장비들이 제작된 기간이나 혹은 제조사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미 사전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을 통해서 운영자에게 티어 2 환경에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어 3에서는 이 분석된 티어 1과 티어 2에서 나온 디바이스의 정보를 가지고 인스탄스를 구분을 해서 이런 장치군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해당 관련된 장치군들을 프로파일링화하면서 이 장치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취약점이나 보안 위험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위협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그 관련된 데이터를 운영자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저희 차세대 방화벽과 IoT 시큐리티의 연결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환경에서 해당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 차세대 방화벽이 IoT 시큐리티 쪽으로 해당 트래픽에 대한 분석 내용을 던져서 IoT 시큐리티 쪽에서는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올라온 다양한 트래픽에 대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위험 요소 그리고 어떤 취약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요소에 대한 디바이스 타입이라든가 모델, 제조사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됐다면 그 위험 요소들을 제어하거나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해서 차세대 방화벽에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정책을 적용을 했을 때 그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방화벽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IoT 시큐리티에 대한 높은 보안성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장비 NGFW 차세대 방화벽을 이용을 해서 IoT 시큐리티는 서브스크립션을 구매를 함으로써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상관없이 모든 차세대 방화벽 폼팩터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저희 장비 차세대 방화벽을 사용을 하고 계셨다면은 기구축된 NGFW를 통해서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구매를 후 IoT 시큐리티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멀티 테넌트를 이용하는 환경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 리니어한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안 기능, 레이어 7 기반의 다양한 보안 기능을 수행을 할 때 기존의 차세대 방화벽에서 이용하고 계셨던 스레 프리벤션을 이용한 IPS나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 기능을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업무에 필요한 혹은 해당 IoT 디바이스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이트만 접근을 할 수 있는 특정 URL에 대한 사이트 액세스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URL 필터링 기능을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그 외에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저희 쪽의 IoT 시큐리티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구매를 통해서 해당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뭐 환자를 보호할 때, 환자에 대한 케어를 할 때 환자에 투약되는 약물들이 어떤 변질이 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주의를 하시는 것처럼 IoT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자체도 우리 네트워크, 우리 병원, 우리 의료기관 쪽에 어떤 장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장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OS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올드한 OS를 사용을 하거나 이미 기간이 만료된 그런 펌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작은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IoT에 대한 보안 기능에 대한 첫 단추를 꿰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쪽에서 준비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